어제 우리 관리자 정보에서 테이블 엔트리, 폼 엔트리, 메뉴 세팅, 워크셋 엔트리, 폼 매핑 요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테이블 엔트리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있는 내용, 테이블 내용과 컬럼 내용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과 동시에 우리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던 워크셋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는 각종 쿼리, 조회하는 질의 쿼리 정보,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셀렉트 관련 쿼리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쿼리를 하기 좀 수월하게 미리 정의되는 부분도 함께 명시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MA 100이라는 어떤 테이블을 딱 보면 왼쪽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 네임,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물론 저 디스크립션이 누락되면 여기서 디스크립션을 입력하면 입력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요런 항목들, 뭐 모듈이나 뭐 사용 여부, 리마크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따로 이제 관리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컬럼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컬럼과 디스크립션 내용들을 확인해서 볼 수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매핑 작업을 할 때 실제 일반 사용자가 보여지는 화면상에서 이러한 컬럼을 사용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런 그 디스크립션을 사용한다라고 기준 정보를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매핑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매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럼의 타입,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속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우리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 컬럼 타입, 즉 뭐 인티저나 텍스트나 콤보, 뭐 체크박스, 뭐 데이트, 날짜 형식 이런 값들이 화면상에서 정의된다라고 미리 정의를 내려줍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리고 타이틀에 대한 정렬, 그 다음에 문자, 결과, 밸류 나와 있는 값에 대한 정렬 값을 미리 선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팝업이라고 해서 팝업 부분은 어제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데이터베이스 컬럼 디스크립션 안에 이렇게 BC나 D 뭐 이런 매크로 정보를 넣어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어떤 팝업이나 관련 정보를 이제 한다. 요런 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사항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개발 순서 PDF 문서에 가보면 뭐 여기에 매크로 관련해서 정의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엔트리. 네, 여기 있네요. 뭐 예시, D는 디폴트다, 뭐 B는 베이스 코드다. 이렇게 해서 피지컬 네임과 로지컬 네임을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 놓으면 시스템은 이 부분을 기초 코드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들, 뭐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는 게 우리가 메뉴 세팅 부분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메뉴 세팅은 왼쪽에는 트리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그 트리에 있는 내용들을 개발자가 관련한 내용들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코드는 메뉴 코드 자체가 프라이머리 키로 영역이 되어 있고 상위 정보, 즉 메뉴 코드에 있는 상위 코드를 가지고 서로 그 관계도를 맺어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왼쪽에 보여지고요. 그런 내용들이 실적으로 우리 메뉴 구조는 풀다운 메뉴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풀다운 메뉴 방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뭐 이렇게 색깔 표시된 것들은 그리드에 이제 색상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폼 코드가 없는 경우는 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폼 코드가 없으면서, 그리고 뭐 여기 같은 경우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되지만 폼 코드가 없는 거는 약간 좀 오렌지 색상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폼 코드가 존재하는 건 실제 메뉴를 클릭했을 때 해당 폼이 호출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라인이라고 표시되는 부분은 화면 메뉴에서 여기 메뉴간 이렇게 가로에 보면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선을 긋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용이라는 내용과 배포라는 내용은 사용은 전체적으로 이 메뉴 자체를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개발자는 사실은 배포하고 상관없이 사용만 체크되어 있으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유저한테 사용과 배포 상태에서 일반 유저한테 권한을 부여한 이후에 배포를 언체크를 하면 일반 유저는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해당 메뉴를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포는 선택이 되어 있지만 사용 여부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예 일반 유저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분명 요 메뉴에는 일일 점검이라는 메뉴가 없지만 여기 정보에는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 여부가 가장 최상위 메뉴에 사용 여부가 언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또 종속된 메뉴들은 이 종속 관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선택되어 화면에 바인딩 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하고 파일 사이에 일일 점검이라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메뉴를 사용 안 함으로 선택된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이라는 내용은 여기 보면 인쇄라는 버튼에 대한 활성화, 비활성화 부분이고요. 숨김이라는 메뉴 자체도 사용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예 화면상에서 숨겨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그 프로그램 로드 수는 이제 제가 이제 기준이 돼서 제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로드를 했는지 카운트한 정보를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사용자 아이디라는 정보가 있는데 사용자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하면 특정 사용자 아이디로 메뉴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메뉴 구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플라이라는 버튼은 만약에 개발자가 지금 현재 화면에 로그인한 상태에서의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 자체를 다시 갱신해서 마치 로그인한 것과 같이 다시 갱신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어플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일일 점검이라는 메뉴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일일 점검이라는 메뉴가 바로 화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물론 사용 여부를 언체크한 다음에 하면 바로 일일 점검하는 메뉴가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폼 엔트리 부분을 어제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건너뛰고요. 가장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워크셋 엔트리 하고요. 폼 매핑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기 전에 우선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워크셋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저장하거나 그다음에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다음에 관련 정보를 가져오는 쿼리셋의 집합체다라고만 우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쿼리셋의 집합체. 자, 그리고 폼 매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폼을 디자인을 하고 관련 특수한 로직이 있는 것은 로직 이벤트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일반 유저가 실제로 마우스나 여러 가지 키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워크셋이라는 것은 일반 유저가 사용한다라는 물론 범주 안에 들어가겠지만 소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없으면 아무리 그 요리를 만든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그걸 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워크셋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크셋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쿼리셋의 집합체다라는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유념하시고요. 자, 워크셋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워크셋은 크게 왼쪽에 보면 워크셋 코드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제 우리가 그 폼 코드에 대해서 잠깐 짚어갔던 내용은 폼 코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문자로 폼을 구성한다라는 규칙. 만약에 대문자로 폼 코드를 등록하고 시스템에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파일을 했을 때 그 객체는 소문자로 컴파일을 해버리면 서로 대소문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폼을 로드할 수 없다. 그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규칙은 폼 코드는 대문자로 개발을 한다라는 규칙 말씀드렸고요.
워크셋은 폼 코드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쿼리셋의 집합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DMA 100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개발해 보면 품목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품목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쿼리셋의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쿼리셋의 타입은 프리폼이라는 타입이 있고요. 그리드, 피봇 그리드, 트리 그리드, SQL 이렇게 총 5가지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총 5가지의 타입은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프리폼, 그리드, 피봇 그리드, 트리 그리드 이 총 4가지는 공통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에 관련 쿼리셋의 결과 집합체, 그러니까 우리가 셀렉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리턴이 되죠.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화면 디자인에 서로 매핑할 수 있는 워크셋이다 라고 우선 제일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프리폼, 그리고 그리드, SQL은 화면에 바인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리폼, 그리드, SQL은 저장이 가능한 워크셋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폼, 그리드, SQL. 그리고 SQL은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화면상에서 사용자의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관련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어떤 확인 작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SQL 타입을 가져와서 사용자의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실시간으로 어떤 행위를 뭐 저장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프리폼이나 그리드, 뭐 피봇 그리드, 트리 그리드는 어떤 특정 화면에서 뭐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워크셋이라는 이 오브젝트 자체도 하나의 이제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쿼리셋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워크셋 코드는 어떻게 이제 네이밍 규칙을 하냐? 폼 코드에 언더바. 자, 프리폼인 경우, 자, 프리폼이 뭐다라는 거는 좀 이따 이제 디자인할 때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프리폼인 경우에는 F로 시작해서 10단위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10단위로 입력하다가 중간에 뭐 삽입이 되면은 단단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12, 13, 14 이런 것은 삽입을 하다가 중간에 단단위로 또 추가됐다라고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리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드도 그리드, 트리 그리드, 피봇 그리드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리드니까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10단위로 움직입니다. 10, 20, 30, 40, 50 이렇게 10단위로 움직여서 네이밍을 정합니다. 그리고 SQL인 경우에는 뭐 그 속성에 맞게 적절하게 SQL은 뭐 이렇게 이름 네이밍 규칙을 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워크셋은 프로그램 단 안쪽에 내부에서 임의로 호출할 수 있는 이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은 고치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그런 워크셋 코드니까. 그리고 워크셋 코드와 그 다음에 이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인 테이블, 그 다음 메인 폼. 메인 폼은 이 워크셋을 사용하는 폼이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메인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테이블 엔트리에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뭐 관련 뭐 컬럼 정보, 그 다음에 테이블 정보들을 우리가 게더링해서 관리하는 화면을 보셨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DMA100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셀렉트 정보, 인서트 정보, 업데이트 정보, 델리트 정보를 그 테이블 엔트리 정보를 근간으로 해서 쿼리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웨어 조건으로 둔다라는 건 테이블 엔트리에서 이것은 프라이머리 키 영역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웨어, 업데이트, 델리트 문장의 웨어 조건으로 적용이 되죠. 자, 근데 이 컬럼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꺽셋 달러 알리지 아이디라고 해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매크로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델리트 문장에서도 보셨고 업데이트 문장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검색 조건으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뒤에 언더바 올드라고 붙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을 여러분들께서는 개발을 하셨지만 MS SQL은 참고적으로 변수와 컬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MS SQL과 오라클의 좀 특별하게 다른 점은 MS SQL하고 오라클은 컬럼과 변수가 구분이 없게 이제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MS SQL은 이렇게 앞에 골뱅이라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변수에 대해서 뭐 타입을 정의를 해서 뭐 어떤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MS SQL의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 변수까지는 좋은데 언더바 올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고로 어떤 데이터를 조회를 해왔습니다. 데이터를 조회해 왔는데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데이터가 있어요. 사번과 성명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라고 정의했을 때 사용자가 처음에 4번이 1, 2, 3, 4라는 4번이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해왔습니다. 1, 2, 3, 4라는 4번이 있는. 근데 사용자가 1, 2, 3, 4라는 4번을 4, 5, 6, 7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스톡 상태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스톡 상태는 결과, 즉 4, 5, 6, 7밖에 없어요. 4번은. 그렇기 때문에 4, 5, 6, 7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이전에 있던 1, 2, 3, 4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의 워크셋은 최초 조회해왔을 때의 오리진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최초 조회했을 때의 오리진 값은 그 값의 언더바 올드라는 값으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값은 그냥 new 값으로 갖고 있죠. 요거는 이제 new라고 보시면 되고 요 old라는 거는 old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좀 연두색 계열로 이렇게 표현된 게 있는데 워크셋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셀렉트 구문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셀렉트 구문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보면 get field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get fields라는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현재 있는 워크셋 쿼리에 있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화면에 있는 필드로 사용할 수 있는 놈과 또는 검색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값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get fields라는 작업을 하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저장 또는 화면에 바인딩 할 수 있는 대상 컬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시스템이 인지를 합니다. 그 인지한 상태에서 insert, update, delete 구문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한 컬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색깔이 연두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셀렉트 구문에는 필드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없는 ABCD라는 어떤 컬럼이 실질적으로 테이블에는 있는데 셀렉트 구문에는 없는 경우에 시스템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가져왔을 때 셀렉트 구문에 있었던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있는 값의 이전 값이 무엇이냐 이후 값이 무엇이냐라는 걸 분석을 해서 저장할 때 또는 삭제할 때 수정할 때 이런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회 문장 범위 내에서 저장할 수 있는 대상 컬럼들이 정의된다. 그리고 이렇게 골뱅이로 처리된 것들은 그냥 쉽게 여기 셀렉트 되어 있는 컬럼을 시스템은 그냥 골뱅이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변수로 인식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단계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보시면 이렇게 골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 변수는
화면 디자인에서 또는 어떤 예외적으로 수동으로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창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느냐. 대표적인 설정은 이제 매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정,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SQL은 이렇게 쿼리가 있고요. 업데이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드 같은 경우, 뭐 프리폼인 경우에 어떤 값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거기서 행을 추가한다든지 그러면 시스템이 이건 인서트로 인식을 합니다. 뭐 수정을 했다. 키 값은 바뀌지 않고 수정을 했다. 아니면 키 값도 바뀌었다. 그것도 업데이트로 인식을 합니다. 아예 행 자체가 삭제됐다. 그러면 삭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 어제 제가 끝나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자, 인서트는 인서트다라고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다라고 체크를 하고, 델리트는 델리트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어제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 어제 한번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제 쿼리 하나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예시를 들 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등록합니다. 예산을 등록하는데 그 총괄 그 예산 그 주관 부서에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월 예산 부분은 이제 다 이제 마감이 됐고요. 이제 차기월 또는 당월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매번 A 부서 예산 얼마, B 부서 예산 얼마, C 부서 예산 얼마 이렇게 사용자가 하나씩 예산 부서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는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테이블에 데이터는 없어요. 데이터는 없지만 기준 정보에 예산 주관 부서가 편성할 수 있는 대상 부서는 ABCD라는 부서가 있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는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정의된 내용이 레퍼런스로 뿌리게 화면에서는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레퍼런스로 뿌리면 시스템에서는 실제로는 데이터는 없지만 화면상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ABCD라는 부서 말고 뭐 D라는 부서를 뭐 사용자가 추가로 입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데이터는 없지만 화면상에는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 그럴 때는 인서트든 업데이트든 그 두 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실제 데이터를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셋 엔트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왼쪽에 워크셋 코드, 그 다음에 워크셋 타입, 그 다음에 워크셋이 사용되는 폼, 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은 쿼리, 워크셋에서 사용하는 조회 쿼리, 뭐 그리고 그런 정보들, 그리고 워크셋 셀렉트를 구성한 이후에 이 셀렉트 쿼리가 문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어떤 테이블에 어떤 값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뭐 가져오는 뭐 컬럼이 있어요. 근데 문법상 오류를 한번 강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콤마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Fields를 누르면 자 시스템에서는 여기 보면 from 근처 구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여기 관련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컨트롤 스크롤 누르시면 이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getFields를 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검색 조건이라고 하는 값이 파라메타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필드라고 해서 실제 이 테이블에 있는 필드 정보가 보입니다. 물론 이 필드를 가져다가 뭐 데이터셋에서 뭐 가져와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바인딩은 할 수 없죠. SQL 타입이니까 바인딩 할 수 있는 컬럼인 경우에는 화면에 바인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필드 정보를 보면 여기는 왼쪽은 검색 조건, 오른쪽은 결과 조건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왼쪽에 보이는 여기 필드의 파라메타라는 정보는 나중에 입력받을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eed라는 정보는
이 값이 프로그램에서 검색 조건으로서 필수 조건으로 사용하겠느냐 말겠느냐라는 선택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값에다가 need라고 선택을 해놓으면 시스템이 필수 입력 값이 누락됐다라고 시스템이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그 메시지는 이 어떤 파라메타와 연결, 서로 매핑 관계에 있는 어떤 컬럼의 타이틀 정보를 가져다가 무슨 값이 누락됐다라고 메시지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need라는 부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구문에는 insert, update, delete 문 있다고 그랬고요. 자, 여기서 좀 편의한 기능은 상단에 보면 SQL은 그 검색용 쿼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검색용 쿼리 바로 옆에 tables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tables라는 정보에 가보면 예,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뭐 테이블, 네임, 뭐 알리아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크리에이트 옆에 SQL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SQL 문장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구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완성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컨트롤 C 해서 뭐 관련 정보에다가 바인딩해서 수정할 내용은 좀 수정하고 편집할 내용은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셋 엔트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워크셋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번, 3번 말씀드려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반드시 이 문서를 한 번은 정독으로 한번 해서 제가 이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해서 지금 보시는 여기 페이지가 네, 여기 저장문 화면에 폼 띄운다 바로 전 부분까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핑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워크셋을 이제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워크셋을 어떻게 화면에 연결시키느냐 하는데요. 자, 참고로 이 부분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워크셋 폼 매핑이라고 이렇게 메뉴는 구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메뉴 구성되어 있는 걸 클릭해서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뉴 구성을 해서 이 메뉴를 클릭해서 매핑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그 해당 프로그램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검증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매핑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매핑을 눌러버리면 어떤 폼인지 사실은 기술적으로 확인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매핑을 할 때는 반드시 메뉴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메뉴에 해당 폼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해당 폼이 연결되어 있는 메뉴가 제대로 눌러지는지, 자, 법인이라는 클릭을 누르면 매핑이 안 되어 있다면 이런 폼이 열리는지 확인한 이후에 그 폼에서 개발자 메뉴에서 매핑이라는 메뉴를 호출해서 매핑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입력을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매핑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눌러가지고는 매핑 처리되지 않습니다. 해당 실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각 컨트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위에서 매핑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실제 여기 메뉴에 있는 폼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호출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맞다라고 사인을 보내주면서 프로그램을 로드해주는 기능으로 열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워크셋과 마찬가지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 폼에 종속된 워크셋 아까 엔트리에서 그 워크셋 코드와 그 다음에 폼 코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종속된 워크셋들이 리스트리 이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드 컨트롤명, 그 다음에 오픈 트리거, 조회 순번, 저장 순번,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워크셋이 그리드인 경우에는 그리드 컨트롤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리드 컨트롤 이름은 10단위로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자인에서도 그리드인 경우에는 G10, G20, G30 이렇게 디자인 타임에서도 컨트롤 이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타임에 있는 컨트롤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리드 컨트롤은 반드시 그리드인 경우에만 그리드 컨트롤 이름을 정의합니다. 프리폼은 아니고요. 자, 오픈 트리거라는 건 무엇이냐? 자, 오픈 트리거는 어떤 그리드인 경우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드인 경우에 어떤 그리드의 화면에서 데이터를 조회한다든지 사용자가 그리드의 로우 부분이 다른 곳으로 로우가 체인지 됐다든지 그런 어떤 그 포지션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트리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브젝트 자체에도 어떤 그런 이벤트에 의해서 트리거라는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G10이라는 그리드에 데이터가 뿌려진다든지 그리고 뿌려진 데이터를 사용자가 로우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F10, F20, F30이라는 어떤 워크셋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뭐 프로그램 코딩 없이 그냥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최초 조회는 그리드는 사용자가 조회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종속된 이렇게 컨트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조회를 해준다. 자, 여기 조회 순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게 중요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몇 개 안 되니까 좀 워크셋이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워크셋이 자그마치 29개의 워크셋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보시면 이제 그리드가 여러 개가 있고요. 오픈 트리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회 순번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화면을 열었는데요. 자, 종속 관계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G10이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조회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G10이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조회가 되면 자, G10의 종속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의 워크셋에 대해서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회 순번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오픈 트리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조회 순번을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 트리거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회 순번을 지정하시든 지정하시지 않으시든 시스템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고요. 이 조회 순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회 순번이 여기 F10, F20 같은 경우에는 조회 순번이 1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드 10의 그 종속되어 있는 컨트롤들은 다 조회 순번이 2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퍼포먼스가 있냐면요. 어떤 데이터를 조회를 해왔어요. 데이터를 조회를 해왔는데 물론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 조회 순번을 다 1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조회해온 오브젝트는 G10이라는 오브젝트가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조회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종속된 그 워크셋에 대해서 데이터를 그룹핑 집합체로 해서 데이터를 쿼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G10의 종속적인 1번 그룹은 F10, F20이라는 그 워크셋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의 쿼리로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G20, 30, 40, 50, 뭐 51,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G10에 종속되는데 2번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런 항목들을 하나로 몰아서 쿼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오라클에서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MS SQL에서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지금 이게 셀렉트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쿼리를, 셀렉트를 제가 한 번에 날렸잖아요. 그쵸? 한 번에 날리면 그 각각 그 날린 것에 대한 결과 집합체를 한 방에 나와요. 한 방에. 이게 한 방에 나온다는 게 이게 좀 그런데 여기 보이는 요 결과물 셀렉트 구문이 그 테이블에 있는 종속된 셀렉트고요. 그리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 컬럼은 서로 다르죠. 컬럼의 타입도 다르고, 결과도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MS SQL은 이 전체를 한 묶음으로 해서 바로 익스큐트를 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나 익스큐트하고 또 다시 갔다 오고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멀티 쿼리를 실행한 후에 멀티 결과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각각의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쿼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MS SQL이 아니라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이것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셋이라는 이제 구조체가 있는데요. 데이터셋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MS SQL에 이렇게 쿼리를 날리면 데이터셋은 테이블스라는 그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은 그 인덱스로 테이블스 0번, 테이블스 1번, 테이블스 2번, 테이블스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테이블스가 총 7개의 테이블스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집합체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한 번 갔다 왔다가 결과 확인하고 또 한 번 갔다 왔다가 결과 확인하고 또 한 번 갔다 왔다가 7번 갔다 오는 행위를 하는 거하고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그 결과를 가져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거하고는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쿼리를 익스큐트 할 때 이렇게 종속적인 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멀티 쿼리로 익스큐트해서 멀티 쿼리로 반환받은 결과를 멀티로 화면에 바인딩 할 수 있게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회 순번이라는 게 있고요. 자, 주의해야 될 점. 반드시 검색 조건이 그러니까 오픈 트리거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그 워크셋의 조회 순번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만약에 조회 순번을 이게 오픈 트리거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리드, 자 G10이 뭔지 한번 이건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한 걸로 다시 전환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그리드가 G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리드 G10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을 하면 워크셋이 BCC 100 언더바 F10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BCC 100 언더바 F20 그러니까 각각의 컨트롤을 개발자가 클릭을 하면 이 컨트롤이 어디 워크셋에 종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필드 값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컬럼과 연결된 필드 값은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이제 보면 제일 먼저 검색이 처리되는 것은 이 그리드 G10번에 있는 워크셋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조회 순번을 지정을 안 하고 화면에 아무리 검색 조건을 눌러도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최초로 검색해야 되는 녀석에 대한 조회 순번은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개발할 때 실수하는 부분은 내가 쿼리도 다 만들었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조회가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지? 도대체 모르겠네. 그랬을 때 보면 조회 순번을 누락해서 급하게 작업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은 경우를 좀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장할 때는 저장 순번이 반드시 필수 입력입니다. 저장 순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포링키 관계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 단에서는
포린키 관계까지 우리가 다 분석해서 이 저장 순번을 지정하는 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발자가 포린키 관계에 맞춰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장 순번 1, 2, 3번, 4번이라는 이 묶음 단위가 여기 보면 1번에 보면 1번은 BCC100이라는 테이블에 저장하고 2번은 BCC100L이라는 테이블, 그 다음에 3번은 BCC101이라는 테이블, 4번은 BCC100이라는 테이블에 뭐 무슨 또 업데이트를 하네요. 자,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시스템은 저장이라는 액션을 취할 때 이 저장 순번대로 익스큐트를 합니다. 뭐 삭제를 하든지 뭐 인서트를 하든지 업데이트를 합니다. 뭐 포린키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1번을 가장 마스터 테이블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이 저장이 됐고요. 2번이 제대로 저장이 됐는데 3번에서 레이지 에러, 즉 그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롤백 해가지고 최초 상태, 사용자가 저장하기 전 상태로 다시 롤백돼서 처리되게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묶음으로 저장할 때의 단위는 폼간 하나의 묶음 단위로 됩니다. 물론 이제 폼마다 개별적으로 얘 저장을 하고 나서 뭐 얘는 얘대로 따로 놀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뭐 그런 건 로직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사상은 해당 폼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은 건들지 않고 3번만 수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3번만 수정된 값이 당연히 저장되겠죠. 1번만 뭐 인서트를 했다. 그럼 당연히 1번만 인서트 작업이 되고 2번, 3번, 4번은 뭐 아무런 행위를 안 하겠죠. 그래서 시스템은 현재에 있는 각각의 워크셋의 상태값을 가져다가 저장을 시도합니다. 자, 그리드 부분하고 프리폼 그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엑셀 시트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드는 이렇게 멀티로우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 멀티로우를 담고 있는 테이블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폼은 무엇이냐? 프리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인식해도 됩니다. 테이블인데 프리폼은 싱글로우예요. 싱글로우라는 건 그리드는 이렇게 셀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폼은 컬럼 형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컬럼 형태로 뭐 텍스트 박스, 뭐 콤보 박스, 그 다음에 뭐 날짜 형식, 뭐 이런 형태로 UI를 구현할 때 우리가 프리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뭐 사진 값이나 뭐 이런 형태의 컬럼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를 프리폼이라고 지정합니다. 프리폼은 사용자가 좀 입력하기 쉽게 화면 레이아웃을 정의를 내릴 때 이제 프리폼이라는 그 구조체로 이제 사용하고요. 프리폼의 특징은 값이 한 개의 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그리고 그리드는 멀티로우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